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창업TV 김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인사를 주고 계신 우리 판매자님들, 네, 식사하셨나요? 네, 정확하게 2시에 저희 방송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방송 시작 전에 문자 알림을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 알림을 받고 저희 교육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현재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는 월 4회 라이브 강좌를 통해서 판매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노하우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중 마지막 교육인 마케팅 데이 교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나현님 반갑습니다. 오이니님 반갑습니다. 나무님, 정호님 반갑습니다. 네, 오신 분들 우리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인사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누구누구 들어오셨는지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 2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이벤트, 첫 번째는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 월 1회 정도 출석 체크 이벤트로 광고성 임원회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출석 체크 이벤트 링크가 있는데 출석 체크 해주신 분들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월 1회 1만원 광고성 임원이 파워클릭 또는 AI 매출업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탐나봉님 반갑습니다. 정훈케이님 반갑습니다. 영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두두현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교육 들으신 분들이 대거 또 접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첫 번째는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릴 건데 제가 오늘 강좌에서 3분을 선정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출석 체크 하시고 광고성 임원이 퀴즈 이벤트도 맞추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4만원이라는 광고비를 획득하시는 겁니다. 교육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이벤트 퀴즈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광고성 임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파워클릭 그리고 AI 매출업 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1시간 광고를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은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매번 마케팅 교육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광고를 설정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오늘 아마도 제가 광고 세팅하는 방법 한 30분 정도 이내에 설명드리면 그 30분 동안에 광고를 설정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광고비를 제외한 나의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만 세팅하는 걸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를 세팅하고 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광고를 관리를 하고 광고의 키워드를 제외하거나 순위를 조정해서 나의 이익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마도 다른 마켓의 광고 관리 운영 방법도 동일시 하시면 아마 추가적인 매출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잘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 지마켓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판매자님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판매 활동에 필요한 ESN 플러스가 개선되고 그랜드 오픈됐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N 플러스가 새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섰죠. 그래서 새로워진 ESN 플러스를 만나보세요.
2024년 6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ESM 플러스가 변경됐습니다. 4월 달부터는 아마도 ESM 플러스가 기존의 ESM 플러스와 그리고 신규 ESM 플러스를 같이 쓰고 있을 때 나는 지금은 내가 사용하긴 좀 그래 하면서 그랜드 오픈 정식 출시가 되면 사용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26일 어제부터는 이제 기존 페이지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신규 ESM 플러스부터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더 추가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ESM 플러스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제 신규로 26일날 오픈된 ESM 플러스예요. ESM 플러스 보면은 예전에 ESM 플러스보다는 달라진 거를 인터페이스에서 먼저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메뉴라든지 보시다시피 이런 메뉴라든지 그리고 주문, 배송, 클레임 그리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주문 리스트, 상품 리스트, 부가 서비스 현황, 정산 현황 이러한 테이블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처음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변경이 좀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주문과 배송, 클레임, 정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왼쪽 메뉴를 보시면요. 상품 관리입니다. 상품 관리. 상품 관리의 상품 등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볼까요? 상품 등록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작성했던 상품 등록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 9버전이었던 ESM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상품을 등록할 때는 등록 시작부터 상품 등록까지 저장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등록을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상품이 등록이 돼야지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상품을 등록할 때 내가 잠시 상품에 대한 마케팅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깐 여기까지만 저장하고 뭐 좀 알아와야겠다 혹은 식사를 하고 다녀오셔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작성하다가 임시 저장을 누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임시 저장.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임시 저장된 상품이 7건이 있다.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클릭을 해서 내가 저장해놨던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작성 중이던 상품의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품명 여기 보시다시피 동일하게 이렇게 빨갛게 점이 찍혀있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죠. 그래서 상품명 필수 항목, 그 다음 스크롤 내려보시면 카테고리 당연히 필수 항목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또 한 가지 신규 기능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 선택에서 검색을 선풍기라고 검색을 할게요. 만약에 잠깐만요. 선풍기는 기존 카테고리 추천이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여기서 상품명을 선풍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단에 상품명을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하려는 상품에 적합한 카테고리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풍기를 검색을 위해서 하니까 요 밑에 추천 카테고리라고 해서 가전, 계절 가전에 난방기기, 선풍기 추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추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예전에 처음 등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카테고리 어디 등록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 식초라는 상품이 있어요. 식초
이 식초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나는 등록하는 식초가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음료 쪽 카테고리랑요, 그리고 발효식품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음료로 등록해야 돼? 아니면 전통식품, 이쪽 발효식품으로 등록해야 돼? 라는 기준이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해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추천 옵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와, 그리고 이 추천된 기능이 실질적으로 G마켓 검색 결과에서 내가 요구하는 상품들이 등록됐을 때, 만약에 제가 등록하는 상품이 천연 발효 식초다, 그러면 내가 우리 고객들이 주로 조회하는 키워드가 천연 발효 식초 키워드 조회수가 높아 라고 하는 경우에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마켓에서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의 노출에 대한 영역이 있죠. 거기에 등록된 상품들의 카테고리가 적합한 추천 상품의 추천 카테고리와 동일한지를 두 번째로 보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G마켓 한번 들어갈게요.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G마켓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천연 발효 식초라고 제가 만약에 예시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천연 발효 식초라고 입력을 할게요. 검색하기. 보시면 G마켓 지금 PC 영역이고요. 스크롤 쭉 내려보시면 오늘의 상품이에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가 없잖아요. 이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상품을 등록한, 식초를 등록한 판매자님들이 부가 서비스 기능인 포커스 전시를 굳이 하지 않으신 상품들인 거예요. 만약에 나는 판매량은 좀 적지만 여기에 이 사이에 나오고 싶어요. 나는 식초를 G마켓에 등록을 하는데 일반 등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지금 다른 판매자분들의 판매량이 우수히 높기 때문에 제 상품은 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등록하고 나서 또는 등록할 때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 상품을 체크하고 일주일 등록을 한다. 그러면 요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고 상품 영역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여러분 상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그 기준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랭크순, 그리고 일반 상품 랭크순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판매량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두모크라는 사과 식초 상품을 지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판매자가 등록한 카테고리가 있죠. 이렇게 식초.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자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식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인 식초이긴 한데요. 식자재 식초죠. 마찬가지로 식초 카테고리. 자, 여기에 등록되는 카테고리 다 뭐예요? 전통식품의 발효 카테고리가 아니라 다 조미료 양념 카테고리의 식초죠. 그러면 여러분들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하더라도요, 등록하는 카테고리는 뭘 추천한다고요? 네, 보시다시피 조미료 양념 중 카테고리, 그리고 식초 카테고리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아마도 식초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상품명을 천연 발효 식초라고 검색을 할게요.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뭘로 나와요? 식초의 카테고리가 식품과 가공식품, 조미료, 식초 카테고리로 선정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식초도 제가 가공식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 쪽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식품 쪽 카테고리였네요. 이 카테고리도 두 개가 있었잖아요. 1번과 2번. 네. 그런데 우리는 등록하실 때 저는 추천 카테고리인 첫 번째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만약에 아까 보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군과 일반 상품의 순위가 카테고리 판매자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등록했다. 그럼 저는 두 번째에 등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추천을 이걸로 하고 있죠. 저와, 그러니까 검색 결과와 추천 카테고리가.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다시피 스크롤을 싹 내리면서 상품 등록을 하고 있죠. 네, 이처럼 상품 등록에 대한 형태가 예전하고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기간 설정이라고 이렇게 제가 볼게요. 그리고 판매 기간.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초기에 기존 ESN 플러스 같은 경우는 판매에 대한 상품의 등록 기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요. 항시 우리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ESN 플러스 들어오셔서 일주일 이내에 상품 중지권을 판매 중지권을 확인해서 기간 연장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 등록할 때요. 판매 기간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요. 설정 하나 이렇게 등록하시면 무제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무제한 등록. 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상품을 등록하고 나서 판매 수량이 1년 동안 1년 몇 개월이었나? 1년 동안 없는 경우에 상품이 판매 중지가 되는 기능은 아직은 있습니다. 정책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매 기간은 설정 암으로 하시고 무제한 등록 기간으로 설정하시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되게 좋아진 기능 중에 하나가 판매 기간이 무제한이더라. 이 부분 되게 좋죠. 그 다음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시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 등록을 에디터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HTML을 활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뭐 미리 캔버스나 뭐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있으시면 에디터를 통해서도 붙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에디터라는 거는 지난번 수업 때 한번 배웠죠? 편집기를 디자인 편집기로 해서 바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볼게요. 쭉 내리시면 네, 판매 방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선물하기 설정 하는 게 좋겠죠? 선물하기 설정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고객님이 내가 선물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지인 혹은 친구한테 선물로 내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항시 설정함으로 두시고 그 다음 내려보면은 자, 상품 정보 고시, 그리고 배송, 그리고 이따가 설명은 좀 드리겠지만 당일 발송에 대한 정책이 최근에 강화됐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이 당일 발송에 대한 부분의 상품들을 즐겨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당일 발송 꼭 선택을 하셔서 당일 발송할 수 있는 상품의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배송 마감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입력하시고 등록하기 버튼 누르는 게 최근 개발된 ESN 플러스의 상품 등록 기능이세요. 그래서 신규로 바뀐 기능들이 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품 등록 한 번씩 보시고, 자, 두 번째는 판매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 관리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주문 통합 검색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내가 주문이 있었던 상품들, 판매 상품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입금대기 관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객님이 무통장입금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직 상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대기 관리를 뭐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입금 대기 기준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더라 하시는 경우는 지금 내가 상품을 준비해야 될 게 몇 개 정도 예상적으로 있을까를 판단할 때 보는 메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메뉴를 즐겨 보셔야겠죠. 신규 주문 관리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자, 기능 많이 보셨죠? 이게 어떤 기능이죠? 전에 통계나 또는 딜 신청할 때 아마도 보셨던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요약 메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건수와
그리고 구분된 대표적인 건수들 이렇게 잡아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주문 확인 대기에서 내가 주문 확인을 해야 할 8건의 주문 확인 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배송 마감, 발송 마감 임박은 내가 오늘 당일 발송 오후 2시까지 설정한 상품이었던 거야. 그런데 상품이 주문이 됐는데 아직 상품에 대해서 발송 마감이 되지 않았던, 송장 입력이 돼서 상품 배송 중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품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꼭 이 상품은 송장 입력을 해서 발송 처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주문, 그리고 첫 고객 주문, 오늘 출발 주문, 이렇게 구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되겠죠? 색깔이 다르죠? 파란색과 빨간색,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발송 관리. 자, 발송 관리에서 또 어마어마한 기능이 생겼다고 해요. 뭐냐면 조금 내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어떤 메뉴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요거죠, 요거. 자동 송장 발송 처리, 그리고 자동 송장 택배사 관리라는 메뉴 보이시죠? 자, 이 메뉴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주문 처리할 때 하는 방법이, 보니까 상품을 확인해 보니 클릭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상품 주문 정보는 테스트로 지금 등록한 상품의 주문건인데,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해당 주문건에 대해서 택배 포장을 하시고, 그리고 한진이나 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에서 해당 운영되는 시스템, 송장 발송 발급 시스템이 있죠. 뭐 엠포커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솔루션에서 송장을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당 주문건에 대해서 택배사를 선택을 하고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발송 처리 버튼을 눌러서 고객님한테 배송 중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문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주문이 한 건, 두 건에서 이제 수기 송장으로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하루에 100건 또는 500건, 1000건 이상 주문이 들어오면 이걸 언제 다 일일이 이렇게 입력을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엑셀 다운로드라고 해서 전체에 대한 주문건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죠. 그럼 엑셀로 출력되어 있는 엑셀 건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 택배사의 운송장 출력 시스템에다가 업로드해서 송장을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송장 출력된 거를 다시 한번 여기에 이렇게 일괄 처리를 눌러서 보시다시피 택배사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누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동 송장 발송 처리와 택배사 관리. 자, 첫 번째는 택배사 관리 메뉴로 들어가요. 그러면 서비스 이용 목록,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구스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서요, 먼저 선 가입되어 있는 택배사 정보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 택배사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회원사의 아이디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택배사의 계약 정보, 선 계약되어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발송지와 계약되어 있는 요금까지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닫은 다음에요, 출력하려고 하는 주문건을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동 송장 발송 처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방금 신청되어 있는 구스플로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제 컴퓨터에는 프린트 송장 프린트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력이 실제로 되지는 않는데 화면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에서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송장을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뭐 대한통운이나 또는 롯데택배, 한진택배 들어가 보시면 반드시 송장 출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 클릭을 하셔서 먼저 이렇게 각각의 구스플로우 운송장 출력 프로그램과 단넷 프레임워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해요. 다운로드하면 자, 다시 한번 운송장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설명으로 드릴게요.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송장 출력할 때 사전에 운송장에 대해서 출력을 했는데 수취인명이 조금은 인쇄하는 위치가 달라져서 송장이 잘려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왼쪽에 보시면 폼 설정, 프린트 설정까지 다 하셔서 설정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전체 체크하시고 전체 출력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네, 송장 출력과 동시에 자동으로 송장 번호가 어떻게 된다? ESM 플러스도 입력이 돼서 배송 중으로 처리가 된다. 이 기능이 최근 ESM 플러스 개편되면서 추가된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 관리 툴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만 이용하시면 예전에 엑셀을 다운받아서 택배사 시스템에 올렸다가 다시 그 엑셀 가지고 여기다가 업로드하는 거에 귀찮음은 이제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규로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 이렇게 보시면 빨갛게 통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통계는 지난번도 설명해 드렸지만 통계 자 보시면 판매 현황에 대한 방문자, 매출, 유입, 그리고 서비스 현황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를 다 일일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 26일 날 또 오픈된 거 뭐냐면 인기 카탈로그 분석. 인기 카탈로그 분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등록한 상품이 카탈로그 관리가 되는 상품인 경우에 이 카탈로그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 상품 등록할 때 ESM 18코드라고 전자상품이나 가전, 디지털 또는 가공식품 기준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될 필수가 18코드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18코드를 선택하면 그 동일한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을 기준으로 하나의 그룹을 생성해요. 코드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카탈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탈로그 분석에 들어가면 현재 G마켓 내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있는 최근 30일간 유입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가 뭔지를 보여줘요. 지금 보시다시피 선풍기가 지금 최근 30일 동안의 G마켓 중에 상품 중에 가장 많은 방문자가 있는 카테고리래요. 그런데 여기 노란색으로 내 상품 보이죠? 내가 등록한 상품이 여기 껴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내려가 보면 내가 이거는 이렇게 즐겨찾기를 생성을 해서 나는 이제는 만약에 의류에 관심이 있는데 의류 쪽의 카테고리에는 한번 어떤 인기 카탈로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더하기 버튼 눌러갖고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의류. 그럼 의류 카테고리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 하셔갖고요. 즐겨찾기로 생성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즐겨찾기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카테고리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식별 코드 상품, 즉 카탈로그의 인기도 분석이 돼요. 아까 보시다시피 선풍기라고 했잖아요. 선풍기를 클릭해보면 좀 내려볼게요. 선풍기라는 카테고리 내에 인기가 많은 카탈로그 인기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상품 카탈로그는 뭐냐? 이거죠. 대우 3단, 리모크 전자식, 서큘레이터, 그리고 아이닉, 르젠, 위드피아 순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점유율과 최저가 추이, 40일 동안 최저가, 오늘 최저가, 이 그룹, 즉 카탈로그에 매칭된 상품의 개수, 방문자에 대한 PV, 이 방문자의 PV는 방문자 중복 다 포함한 유입수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좀 확인해서 내가 G마켓에서 판매량을 좀 늘리고 싶다. 이런 상품들이 제조사의 이런 상품들이 판매량이 많네. 내가 이런 가격으로 팔 수가 있다면 나는 판매량을 견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판매 활동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정말 효율적이네요 라고 HS님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아마도 그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통계에 있는 카탈로그 혹은 여기 보시면은 자동 송장에 대한 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잘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정년퇴직 하실 줄 알았다고요. 왜 정년퇴직이라고 했냐면 지난 1, 2주차 때 우리 덕주 실장님이 교육 중에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 방송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퇴직은 아니고요. 나이가 몇 살 퇴직입니까? 네. 오늘이 막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 나현님 그래서 오늘 꼭 들으려고 30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앞전에 방송을 못 봐서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서 꼭 들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연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탈로그는 여러분 판매자님 중에서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힘있는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제품들을 취급하시는 판매자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벤더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벤더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 브랜드사들의 벤더사의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셀러님들이라고 하면 정말 인기 카탈로그는 내가 분석해보고 싶었는데 분석이 안 되는 경우에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 노트북을 공식으로 팔고 있는 점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내가 최근 몇 달 동안에 가격 추이를 분석을 해서 최저가를 유지를 하고 싶어요. 또는 잘 팔리는 금액을 유지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가격 모니터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이 가격을 조금 내리면 아마도 판매량이 이만큼 올라갈 거야.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 카테고리는 이 카탈로그가 가장 유입이 많네? 그럼 이번 해에는 이 카탈로그 이 상품을 가지고 한번 마케팅을 이 가격대로 해봐야겠다. 이러한 판매 전략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걸 오해하셔갖고 내 상품 왜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즉 식별코드 관리가 되고 있는 카탈로그 상품의 분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연님 요즘 판매자 교육 사이트 들어가서 두 분 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영상은 안 내려가겠지요? 라고 하시는 건데요. 네, 뭐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안 내리겠죠.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운셀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운셀링에 문의 주시면 또 담당자님들이 잘 답변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왼쪽 빨간색 또 봐야죠. 올킬과 슈퍼딜 관리죠. 들어가 보시면 슈퍼딜과 올킬 소개 메뉴가 있고요. 신청 메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내 상품을 조회해서 상품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상품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밑으로 상품에 대한 딜 입력, 상품의 이미지 입력, 기간 입력 하셔갖고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슈퍼딜 올킬의 행사가 참여가 가능해요. 비용이 있냐고요? 아니요. 비용이 빵원입니다. 비용 없고요. 다만 모든 100%로 선정돼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능은 각 카테고리 담당자분들한테 이 정보가 넘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시장성과 경쟁 구도 그리고 판매가에 대한 제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품의 노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 반려나 진행이냐 이 부분은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심사 반려됐냐 아니면 심사 중인가 아니면 심사 완료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텍스트로 올려놓은 건데 이미지 내에 텍스트가 있다. 그래서 썸네일에 텍스트가 있어서 이거 보완하고 다시 한번 신청해 달라. 이런 식으로 반려에 대한 심사 반려 메시지가 코멘트로 달립니다. 확인하셔갖고 다시 한번 신청 수정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찍어드린 부분이 ESN 플러스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개선된 내용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ESN 플러스 개편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아마도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은 광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죠. 네. 차장님 혹시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일반 영역에 노출이 안 되나요? 라고 우리 페페 판매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텍스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지는 않아요. 다만 자 보세요. 제가 지마켓에 들어가면 물티슈를 이렇게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쭉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로고를 넣어 놓거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텍스트를 입력을 했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가이드는 이렇게 눕기 컷 혹은 연출 컷을 통해서 등록하는 거를 권고하고 있어요. 이유인즉슨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이 판단하기에 무슨 제품을 파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통일적인 룰을 지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잘했다고 해서 클릭을 더 유도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처럼 눕기된 이미지에 정확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마켓에 보시면 베스트 코너가 있어요. 베스트 코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뭐예요? 텍스트가 없는 상품들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은 베스트 코너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썸네일을 사용한 상품은 베스트 전주 코너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텍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지마켓의 고객센터인 1대1 긴급 알림을 통해서 텍스트를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안내가 왔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텍스트를 삭제하시고 운영하시면 좋아요. 페페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꼭 신규 개편된 내용 아니라도 질문 주셔도 되고요. 지마켓 옥션에 궁금한 거 모든 것들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판매 상품이 광고는 노출이 되는데 일반 상품에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텍스트 때문인가 싶어서 질문 주셨다고요. 페페님 혹시 판매 상품 광고 어떤 광고를 하셨나요? 네, 페페님 질문 좀 답변 좀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다른 마켓에서는
대부분 무료 배송으로 상품을 올리는데 G마켓 옥션은 대부분 배송료를 따로 해서 상품을 업로드 하더라고요. G마켓 옥션은 무료 배송보다는 배송료를 따로 해서 상품을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함님 먼저 질문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G마켓이라고 해서 유료 배송을 했다고 해서 판매 유리하진 않아요. 다만 가격 비교가 되는 형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매 상품 중에서 낮게 판매로 해갖고 단가를, 개당 단가가 만약 이런 볼펜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배송비 3,000원을 녹이면 3,100원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이거를 등록한 상품을 3,100원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원이라고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4,000원이죠. 4,000원이었던 배송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해놓고 상품에 대해서 배송료 3,000원을 해놓은 형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4,000원에 등록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 비교에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면 1,000원, 4,000원이라고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당연히 유료 배송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무료 배송이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상품을 이렇게 패키지 단위로 묶어서 배송비를 어느 정도를 판매가로 녹여서 판매하시는 상품은 당연히 고객들은 무료 배송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상품 때문에 판매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품 하나 나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님처럼 무료 배송보다는 배송비를 유료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다. 상품마다 전력화시켜서 요거는 무료 배송, 요거는 유료 배송. 그래서 하나씩 팁을 드리면, 저라면 요게 정책적으로는 동일 상품 기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등록을 합니다. 유료 상품 하나, 그 다음에 무료 배송 상품 하나. 가격이 다르겠죠? 네. 그 참고로 저만의 그냥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페페님은 파워클릭 상품이다라고 하셨죠. 네. 노출이 안 되는 거는 명확한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가 있다고 해서 파워클릭이 노출 안 되는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상품 노출에 대해서 검수 과정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글씨 때문에 검수에서 제외된 건 아닐 것 같아요. 파워클릭에서 검수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하면 페페님이 검수 반려된 거에 파워클릭 리스트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팅하고 파워클릭이 만약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다. 왜냐면 제가 왜냐인지 설명해 드리면, 보세요. 만약에 청바지를 검색을 할게요. 청바지 쪽 보세요. 이 업체 여기 보면은 오늘의 상품이에요에 보시면은 텍스트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이 판매자. 그쵸? 또 다른 카테고리도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썸네일에 글씨를 좀 많이 넣는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원피스 이렇게 해볼게요. 이분도 지금 광고가 되고 있죠? 또 볼까요? 파워클릭을 말씀하셨으니까 파워클릭 쪽으로 볼게요. 요거 보면 글씨는 아니지만 바둑 판별도 사실 제 대상이거든요. 요즘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안 넣는 추세이긴 해요. 전동 드릴, 이쪽 전동 드릴이나 이런 카테고리 쪽이 좀 글씨 많이 넣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로고라든지 이런 거 넣는데도 파워클릭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페펜이 아닌 것 같아요. 광고로는 노출되는데 일반용에 노출 안 된다고요? 참고로 리스팅 광고는요,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는요, 일반용에 당연히 노출이 안 되세요. 일반 노출이 있던 게 부가 서비스인 포커스 영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페님은 리스팅 때 난 리스팅을 적용했더니 일반 상품에 노출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이동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파워클릭은 나올 건데 그것 때문에 반려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광고 얘기 조금 더 해드리고요. 시간이 오늘은 주제가 제가 지마켓 담당자님께서 오늘 개편되는 ESM 플러스가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담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신규 판매자라서 파워클릭 CPC 머니 20만원 지원받았는데 노출 지면을 다 노출하는 게 맞을까요? 지난번 영상에는 검색 결과에만 노출하고 했는데 일단 지원받은 거니까 다 노출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하업님 말씀드리는 거는 네, 검색 결과만 하시는 게 좋죠. 네, 20만원 지원 받으셨잖아요. 간편 등록으로. 그쵸? 그러면 우선은 노출에 대한 거를 전체를 다 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 노출에서 절반 금액이 다 빠져나왔다. 그러면 노출 결과 검색 결과에서의 효율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도 먼저 순차적으로 광고를 노출해 놓고 운영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노출 지면들도 오픈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마 제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실제 사례로 넣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판매자님 중에서 아파꽃 있어요. 꽃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사례를 말씀해 드렸어요. 네, 왜냐면 그 효율 자체가 검색 결과보다는 다 노출 지면들이 있죠. 뭐 외부라든지 카테고리 이런 데보다는 검색 결과 노출 지면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효율 좋은 거 먼저 하면서 그리고 나서 후기 좀 쌓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른 노출 지면도 오픈하시는 게 전체 효율에 도움이 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보시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케팅 지마켓 옥션의 방법,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지마켓 옥션 판매를 하면서 정리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해 놓은 매뉴얼. 네. 물론 다양한 판매자님들이 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광고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거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양한 이제 실제 판매자분들, 잘하시는 판매자님들 정보들 같이 담아서 광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디스플레이 광고하고요 검색 광고 중에 뭐 먼저 하라 그랬죠? 네,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경우는 신규 셀러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이제 브랜드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셀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배너 광고들을 오픈을 하세요. 요거는 이제 셀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좀 높은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뭐 삼성전자 벤더사라든지 본사의 코드를 가지고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하면 도움이 되지만, 네, 우리는 검색 결과에서 특정한 키워드에서 노출을 받아서 고객의 유입을 통해서 구매 전환이 되는 형태들, 요거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초기 판매자라고 하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광고비 비싸요. 일주일 1,000만원입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니라고 한 거고, 예, 검색 광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 광고는 두 가지로 나누시면요. 자, 매출업 광고와 파워 클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자 광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 방식이냐, 아니면 기간 동안에 고정된 노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광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선풍기라는 키워드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마켓의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선풍기거든요. 선풍기 키워드 나 광고할 거예요. 어떤 광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각자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 해야 할 일, 첫 번째 광고비를 확인해야겠죠. 광고비 얼마냐, 도대체 얼마야? 지금 여러분들 선풍기 CPP 광고로 운영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요거로 하루 운영하면 1일
선풍기 키워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만원 넘지 않을까 싶은데 5만원에 10만원 살 것 같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G마켓 ESN 플러스 들어오셔서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 들어오시고요. 자, 광고 부가 서비스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광고 부가 서비스에 광고 상품들이 되게 많죠.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CPP, 하루 동안에 고정된 노출 자리를 광고할 수 있는 G마켓 광고 관리예요. 아이디를 선택을 하고요.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검색해봐요. 선풍기 이렇게. 자, 얼마죠? 모바일 플러스 7만원이죠. 자, 이 모바일 플러스라는 광고 상품의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모바일에서 G마켓을 접속해서 들어와서 선풍기를 검색한 경우에요, 쭉 내려보시면 약 19등 자리, 오늘의 상품이에요. 요 위치들이 하루 동안 여기에 노출하는데 금액이 얼마라고요? 네, 7만원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내가 방문자 통계를 보니까 이 상품 오늘 들어온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에요. 100명. 내일 딱 보니까 하루 동안 나 광고하고 나서 G마켓 통계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100명 들어왔어요.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통계 확인할 수 있죠? ESN 플러스에서. 그러면 자, 아까 7만원이라는 금액을 내고 100명을 유입시켰다. 볼까요? 7만원 나누기 100명이에요. 그 한 명 유입하는데 얼마였어요? 700원이죠, 여러분. 한 명 들어오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파워클릭과 같은 1클릭당 비용을 받는 광고에서 7만원이라는 금액 이하이면 당연히 CPC 광고를 운영하기 낫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볼까요? 얼마인지? 이건 어떻게 보시냐면 다시 한번 ESN 플러스 왼쪽에, 자, 메뉴 중에 파워클릭입니다. 파워클릭. 자, 일반 등록, 다음 단계, 그룹 선택. 자, 상품 검색 하나 하셔갖고 상품을 추가하고요. 키워드, 여기서 선풍기를 키워드로 입찰해 볼게요. 조회하기, 조회 키워드. 자, 체크하고요. 선택. 그 다음 광고 전략 설정을 들어가요. 자, 나머지 전략 설정은 내가 하루 광고비 얼마 쓸 거냐, 이 아이디 기준으로 난 10만원을 쓸 거예요. 노출 기간은 나 요번 여름에만 할 거예요. 여름 8월달까지만 하겠습니다. 노출 요일은 나는 토요일은 전환율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유입만 많지? 난 토요일만 제외할게요. 저장. 방금 아까 페페님이었나요? 아, 함님이죠. 함님께서 질문 주신 게 여기죠. 세부 지점만 검색 결과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랬죠. 입찰 정보 입력. 자, 여기서 순위를 1순위도 아니에요. 아까 한 요 정도 순위, 한 마지막. 그래야지 아까 CPP 광고랑 비교하잖아요. 15등 정도 놓고요. 확인 버튼. 그럼 얼마예요? 1클릭 희망 입찰가가 대략 1,500원. 예상 순위 클릭해볼까요?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15등 순위에서 노출하는 데 있어서 1,590원이라는 거예요. 자, 답 나왔죠, 여러분? 답 나왔죠? 답 나왔죠, 여러분? 뭐예요? 선풍기 키워드는 무슨 광고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거다. 예상이긴 하지만 대략 수치를, 금액적인 수치를 보니까 뭐예요? 맞습니다. HS님 광고비 드리겠습니다. 정답자 퀴즈를 드릴게요. HS님이 이렇게 정답을 먼저 맞추셨기 때문에 광고성 임원이, 네, 3만원 드리겠습니다. HS님. CPP 광고하는 게 낫죠. 이런 경우에는요. 네. 훨씬 저렴하잖아요. 네.
방법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 무슨 얘기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광고를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 난 키워드마다 무슨 세팅할 거냐 이거는 상위 키워드 기준으로 세팅해서 확인해보니까 나 10개 키워드를 무슨 광고로 해야 되냐를 판단할 때 필요한 하나의 가격 분석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파워클릭만 전체 하다가 광고비 막 하루에 10만원 20만원 쭉 다 빠진 다음에 광고 효율이 없네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자, 오늘 시간상 제가 광고에 대한 정리 부분을 쭉 한번 말씀드렸고 광고성 광고 퀴즈를 제가 두 분께 더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을 좀 더 드리고 맞추신 분들 위주로 광고성 이모니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기보다도 필요한 얘기들 좀 드릴 건데 자, 이벤트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벤트 퀴즈예요. 이거 맞추신 분들 두 분 선정해서 광고성 이모니 드리겠습니다. 내가 운영하던 그룹 즉 파워클릭을 운영했는데 그 그룹이 광고 리포트를 보니까 그 그룹의 광고 효율이 400%였어요. 이 광고 효율이 400%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광고를 진행하고 나서요. 파워클릭을 진행하고 나서 파워클릭에서 이렇게 리포트 항목으로 들어오시면 해당 그룹별로 내가 한 달 동안 지난 30일 동안 조회를 하면요. 이렇게 검색된 거에 광고 효율이 나와요. 이렇게 수익률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400%가 잡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면 자, 나는 마진의 평균이 20%인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판매가로 놓았는데 상품에 대한 마진을 나는 20% 즉 2,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던 상품의 그룹이었던 거야. 그럼 나는 이게 운용이 잘 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답변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광고성 임원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이니까요. 좋은 답변을 주신 분 또는 제가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른 판매자님들한테 귀감이 가는 답변인데요 하시는 분들 두 분께 광고비 드립니다. 정답이 애매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주관적인 논술입니다. 논술. 논술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연님, 정케이님, 함님, 그리고 오이니님, 페페님 지금 다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CPP로 변경한다. 오, 네, 좋습니다. 네네. 파워클릭 광고를 했다니까요. 네. 자, 쭉 올려주세요. 수지 조절을 한다, 탐나봉님.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답변은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두 분만 찍을 거예요.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의 20% 마진짜리라는 건 뭔 얘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표냐면, 적정한 광고 효율표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진 20%였을 때, 광고 효율에 찍히는 게 500% 이상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400%라고 했죠. 400%. 만약 여기서 자 400%의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광고비 100만원 썼을 때 매출이 이렇게 됐다는 거야. 400만원뿐이 안 나온 거야. 광고비 100만원을 썼는데 매출이 400만원뿐이 안 나온 거예요. 이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광고비 100만원 썼을 때는 500만원이라는 매출이 발생이 돼야지 이때부터는 영업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건 뭐예요? 지금 광고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를 500% 이하인 키워드를 선별해야겠죠. 그 그룹 자체에서 되게 많은 상품과 키워드에 분석이 돼 있을 텐데 그 안에 키워드별에 어떤 건 600%, 어떤 건 300%, 어떤 건 20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선별해서 선별한 거에 대한 기준을 순위를 조절해서 광고비를 낮출 건지 아니면 삭제할 건지 키워드를 제외시킬 건지.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키워드를 선별하고요. 얘를 순위를 조절하거나 여기 삭제가 빠져있는 삭제를 하거나 그리고 간편 등록일 때는요. 순위 중에서 그러니까 간편 등록일 때는요. 걔를 순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켜 갖고 순위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삭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키워드 선별해서 일반 등록인 같은 경우는 바로 순위를 조절하거나 키워드 삭제하고, 간편 등록인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를 선택할 건데 만약에 광고 효율이 좋아 600% 700% 나왔어.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등록으로 전환 등록하셔갖고요. 그 키워드는 따로 키워드를 조절하면서 올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효율이 좋았으니까 더 금액을 투여해야 되겠죠. 그 그룹에다가는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면 그 그룹의 광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룰을 가지고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세팅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이제는. 네, 희경님 오셨네요. 1시부터 대기했는데 오실 뻔했다고요? 네. 여러분들 정답자 두 분께 건강수당 이번에 드릴게요. 정답자는 모두 다 정답이세요. 진짜 정답이세요. 다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이님께서 먼저 맞아요. 로아스가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350% 이상이라 잘 안 된 겁니다. 그쵸? 이거는 로아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고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쵸? 네. 로아스가 아까 보면 500% 이상이어야 되죠. 500%. 그 다음에 일반 광고로 바꾼다. 일반 광고로 맞아요. 일반 광고로 바꾼다. 일반 등록을 말씀하신 거죠? 순위를 조절하는 뜻이겠죠, 나연님? 그 다음에 광고비를 올린다. 광고비를 올린다고요? 올릴 수도 있어요. 다만 효율이 나오는 건 광고비에 올리고 효율이 나오는 키워드는 광고비를 올리고 효율이 나오지 않는 키워드는 광고비를 낮춰야죠. 그 순위를 조절하면 낮춰지잖아요. 마진을 올린다, 마진율을 높인다 라는 얘기는 제조사나 공급사를 지지고 볶아갖고 좀 가격 좀 깎아주세요. 마진을 올린다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간편등록에서 일반 광고로 전환. 맞아요. 간편등록 일반 전환 광고해서 광고비를 순위 조절해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광고 효율이 좋으니까요. 운용이 되는 부분 그 얘기인 거죠. 광고 효율 500% 이상 되게 수정한다. 페페님. 우선은 명확하게 정답 맞춰주신 분이 페페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CPP로 변경한다. 와, 이것도 하나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네, 확인해 보니 CPP가 더 합리적인 것 같다. 금액을 보니까 이 클릭가를. 그리고 CPP 모바일 플러스의 하루 노출가가 금액을 확인하니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키워드별로 CPP 광고로 변경한다. 그것도 정답이겠죠? 네. 자, 그래서 지훈님까지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정답을 다 맞춰주셨고요.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보람이 생겼는데요. 네, 마케팅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오늘 최고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따봉. 페페님 얼마 전에 받은 것 같다고요? 역시 천사 페페 천사님. 페페님은 천사예요. 한 분께 다시 넘겨드릴게요. 지금 페페님은 지난번 받으셨다고 해서요. 다른 분께 양보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분은 탐나봉님 순위 조절을 한다. 맞습니다.
탐다몽님 광고성 임원이 순위 조절한다 핵심적인 거죠. 네, 광고성 임원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변경 및 순위 조절 맞아요. 탐다몽님 최고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너무 잘 맞춰주셨고요. 우리 희영님 너무 늦게 오셨는데 예, 기다렸습니다. 예, 잘 오셨고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G마켓 옥션 판매자 ESN 플러스가 26일부로 더 좋게 바뀌었겠죠. 좋아지려고 한 거고요. 네. 그 이유인 즉슨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조금 더 쉽게 등록하고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통계 툴이라든지 슈퍼딜이라든지 가격 비교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경쟁력을 쌓아서 잘 팔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마켓도 그렇고 우리 판매자님도 그렇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매출 성장과 또는 판매 활동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 이처럼 판매 활동하는 거잖아요. 교육도 듣고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G마켓 옥션의 판매 활동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문의 또는 건의사항을 주셔갖고 충분히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G마켓 옥션에서도 우리 판매자님들의 판매 매출을 위해서 힘쓴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말씀 아까 우리 덕주 실장님하고 저랑 G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강의를 이제는 사실 안 해요. 이번 달부로는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또 준비되어 있는 다른 강사님들, 또 화려하신 강사님들, 판매 잘하시는 강사님들이 7월부터 또 준비가 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물러났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글이었냐면 굉장히 판매하시면서 날씨도 덥고 요즘에 뭐 K커머스, C커머스라고 해서 중국발 다양한 커머스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저가 경쟁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극복하게 된다면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든 게 여러분들의 인생, 그게 인생이 아닌 건 아니다. 그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판매 활동의 삶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복하게 좀 즐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인생까지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은 인사 한번 하실까요? 괜찮아요? 네. 나오라고. 덕진 실장님도 제가 모셨습니다. 약속 안 된 건데. 아세요? 안 되는 거죠? 괜찮아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막방이라서 막방입니다. 막방. 인사드리러 왔어요. 네. 앞에 있었는데 다들 레돌프. 네 감사했고 제가 아는 분들 다 초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할까 했었는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아서 있으신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HSM도 오시고 다 오셨네요. 네. 근 몇 년입니까? 저는 10년 아니 우리 그 오프라인 때 말고 어차피 온라인에서만 만나신 분들이니까 5년 이상 됐겠죠? 그런가요? 네, 오래됐네. 너무 썩었잖아. 너무 썩었네. 네, 저희 머리에 한계도 있어요. 사실 새로 오시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는 공개는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잘하실 거라 믿고 또 많이 오셔갖고 그분들한테 또 새로운 것도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나가서 또 활동하실 거잖아요. 안 합니까? 해야죠. 네, 활동하시면서 뭐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인 방송은 제가 9월 정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또 보게 될 거니까 이 시장에 있으면 그때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